안녕하세요. 오늘 줌맘 리딩 클럽에서 운영하는 줌맘 낭독 정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7회차고요. 오늘은 제가 아람 정원 후속 팬으로 AI를 활용하여 내만의 콘텐츠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걸 여러분들한테 그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과연 인공지능이 그린 사과가 진짜 먹을 수 있는 사과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를 활용한 나만의 콘텐츠 업그레이드 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 드릴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인공지능 사이트에서 제가 제 로고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사용해 보려고 갖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치 공감 스튜디오의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인공지능 사이트에서 소개 영상으로 만든 거고요. 애니메이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 한번 직업인으로서 살아보기 위해서 프로필 사진도 찍고 이렇게 스마트 진로 스토리텔러라고 하는 상징명도 만들고 커리어 코치, 작가 이런 걸로 활동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에 대한 사실을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아이와 함께 출연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민 참여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랑 같이 동반 출연해서 음악도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힘들 때나 엄마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가끔 틀어주면 아이들이 위안을 받고 치유를 받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중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콘텐츠를 통해서 얘기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 저는 사실은 저녁형 인간입니다. 최근에도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 맞아서 그냥 푹 자는 게, 아침 늦게까지 자는 게 건강에 이롭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변화하기 위해서는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기 위해서 제가 줌만 리딩 클럽을 알게 돼서 새벽 5시부터 그렇게 나오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져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97회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조금씩 나만의 콘텐츠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50이 넘어서 브랜드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콘텐츠라든지 시, 에세이, 시나리오 갖가지 분야에 도전하면서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거리가 뭐가 있는지를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2월 23일 날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에 일반 선택 과목에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토대로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밀리 서재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편집자들이 모여서 AI 책 GPT를 통해서 이렇게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에 대한 책을 펴냈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무난했습니다. 아주 나쁘지는 않고 그렇다고 아주 뭐 그렇게 뭐 마음에 담아서 꼭 기록할 만한 건 아닌데 시의적절하게 시의성을 타고 편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고요.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글 쓰고 그림 그려서 이틀 만에 동화책 완성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야기의 구조가 있거든요. 플롯이. 그 플롯을 잘 넣고 본인의 캐릭터랑 여러 가지 배경 그리고 사건의 중요한 단서 같은 걸 잘 넣으면 동화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설도 가능한 거죠. 여기 보면 사람이 이야기 설계도를 입력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어떤 구조로 흐르고 어떤 플롯으로 이렇게 흘러갈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 공간, 인물들을 내가 창조해서 넣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AI가 문장을 생성하면 간호사에서 변호사에서 아니면 다양한 직업을 추론해가지고 간호사면 의학적인 전문 지식, 변호사면 법률적인 전문 지식, 기상캐스트면 뭐 날씨와 관련된 거. 어떤 분은 사실은 소설 쓰실 때 그 날짜에 그 연도에 날씨가 어땠는지 어떤 지역에 그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소설에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짜임새 있게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직업적인 부분의 영향이긴 한데요. 법률가조차도 앞으로 이 퍼센트지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실에서 행정 단순 업무하는 뭐 일반적인 그런 제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멸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률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가야 될 게 뭐냐면 소멸할 확률이 적은 직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제작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아이들하고 나눌 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수치적으로 나오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묵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콘텐츠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그 수많은 인공지능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내한테 맞는 맞춤형 인공지능 사이트는 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케팅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사이트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작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다 누르면 활성화되어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걸 활용한 사이트가 많은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단지 마케팅 분야에만 이렇게 많은데 다른 분야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많이 접촉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이트의 분포도입니다. 여기 보면 다목적 목적의 테스트 제너레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세일즈 카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옵티마이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딩, 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많은 그림의 로고들이 다 들어가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가서 보긴 하는데 너무 많고요. 또 유료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크레딧이라고 해서 뭐 100개 아니면 20개 아니면 코인처럼 주다가 나중에 이거 써보고 익숙해지면 다 유료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 지금 제 마우스가, 예,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잠깐 멈춰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이 AI 코리아 커뮤니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자기는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한 예시인데요. 대화형 AI로는 이렇게 6가지까지 자기가 시험해봤고, 그림 AI, 그림 그려주는 AI 인공지능 사이트에는 이 정도까지,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는 이 정도까지, 음악이나 음성을 변환해주고 쓰는 건 이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맞춤형 내고형으로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이제는 비주얼 챗이 나오는데 저도 챗 GPT를 쓰면서 답답했던 게 뭐냐면, 프롬프트를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문장에 맞는 그림을 바로 보여주면 좋겠다. 아니면 동영상이 바로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이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 디생이라고 하는 이분은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인공지능 사이트에 대해서 갖가지 실험하고 있고요. 오후 5시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따끈따끈하게 나와 있는 사이트 다 건드려서 짧게 짧게 아주 단타로 좀 스쳐 지나가게 좀 만들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잘러 장PM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진지하게 기획자 입장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서 좀 수준이 있는 사이트라서 제가 좀 보내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AI 코리아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AI만 전문적으로 갖가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미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여기서 미드저니로 만든 이 그림을 갖고 컨텐츠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파워포인트도 사실 잘 다루면 정말 애니메이션 구현이 많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캔바나 미드저니가, 캔바나 미리 캠퍼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플랫폼을 쓰지 않아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오빠도 엑셀은 왜 갖고 나왔냐면 엑셀의 전문가세요, 이분은.
그런데 인공지능 써가지고 자기 나름의 또 콘텐츠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즉, 이 말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도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이분이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엑셀에서 챗 GPT를 코딩도 GPT를 통해서 코딩을 만들어서 엑셀에다 집어넣고 바로 구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본인에게 맞는 툴을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나는 어떤 걸 내가 찾아야 될지, 오디오 부분에서는 보이스 만들어주는 거, 음악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텍스트를 통해서 뭐 동화책이나 소설이나 이런 거, 책 출간하는 데는 어떤 AI 사이트를 쓸지, 코딩도 요즘 중요하거든요. 웹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본인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공부하시려면 여기 서울시 교육청에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정책 보고서가 굉장히 많은데 잘 나와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사례집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사이트도 쉽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 AI 달리 테스트를 이미지로 그려보는 거예요. 네이버 스마트 렌즈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네이버 팝하고 인공지능 번역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례집이 나눔이 있는데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이트는 내가 어디 강의나 누군가가 얘기할 때 아니면 블로그나 가장 좀 심도 있는 연구 보고서나 이런 아티클을 참고하고 싶으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연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신의 동향을 연구원들이 굉장히 잘 정리해서 각국의 사례와 함께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만 이용하셔도 뒤지지 않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양한 인공지능 사이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색깔이 뭐 천연색으로 뭔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태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걸 뚫고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AI 활용 콘텐츠 제작 이점 딱 두 가지로 좀 많이 얘기하는데 돈을 벌 수 있다? 사실 돈을 지금 쉽게 벌 수 있지는 않고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자기의 콘텐츠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작업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작업 시간이 좀 단축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동화책을 출판한다든지 블로그도 이제 챗 GPT나 이런 걸 통해서 자동화 바로 블로그에다 글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교정은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 유튜브도 동영상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5분 만에 3분 만에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구상하는 아이템만 좋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딩을 통해서 앱을 만들 수 있고 자료, 데이터베이스 정리할 수 있는 기능도 굉장히 요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공문서에 작성하실 때 내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샘플링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해줘 하면 그걸 토대로 제가 다시 제 말로 바꾸기 시작하면 보고서도 옛날에 1시간 걸렸던 걸 그냥 10분 만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작업, 그림을 그린다든지 로고를 만든다든지 명함을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작업도 굉장히 단축시켜 준다는 거. 즉 따라서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가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시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시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나오는 이게 챗 GPT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익 많지 않습니다. 저는 시집이랑 그림책 출간해 봤는데요. 알겠지만 저는 언제든 당신을 1초 안에 피는 꽃이다 해서 12월 달에 인공지능이 시를 쓴다고 굉장히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글을 써보고 있지만 시는 제가 생각하기에 최후의 보루로 가장 나중에 해야 할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가능할까 실험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있어서 도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5부까지 73편의 시를 썼고요. 이 안에 중간에 QR코드를 넣어서 제가 신앙송하는 영상을 유튜브랑 연결해서 얘기했고요. 이 그림도 다 미드전이나 드림바이 원보 이런 데서 이미지를 추출해서 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65회 방해도 선물이라고 하는 이 시를 내기까지는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 인사동에 길을 가다가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큰 나뭇잎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천천히 크게 이렇게 떨어지는 나뭇잎은 방해를 받아서 지그재그로 가다가 살뿐히 내려앉지만 바로 떨어진 건 쿵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방해도 되게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 선물일 수 있다. 내가 낙하할 때 충격이 덜하면서 사뿐히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려앉게 해주는 선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영상은 지금 틀지 않고요. 다른 게 할 게 많아서 제가 아까 인공지능 사이트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나이팅제일입니다. 여기에는 뭐 키워드와 제목만 넣으면 얼마든지 내가 누를 때마다 그 키워드에 맞는 시를 계속 써주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사이트를 다시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번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설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9분 이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 시집은 그림에 맞는 그 시에 맞는 그림을 삽입했고요. 신앙송 영상을 위한 QR코드로 넣어서 감상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아이도 참여해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체험시켰고요. 그다음에 싱크와이즈라고 하는 툴을 마인드맵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 나름의 시를 정리해가면서 정리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한눈에 200개, 300개를 생성해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골라내려면, 픽하려면 적어도 이게 정리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챗 GPT로 굉장히 많은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세이 쓰는 거, 제품 설명서 만들어주는 거, 여행 안내서, 교재, 일기, 광고, 이력서, 시, 소설, 짧은 이야기, 브로셔, 이런 연설문까지도 해주는데요.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연설문을 만들어서 그대로 읽은 것도 보셨잖아요. 네. 크롬에 추가해야 할 GPT 기능이 있습니다. GPT를 오픈 AI를 쓰실 때 요런 앱을 쓰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그 중에 저는 세 가지를 반드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 번역해 주는 거. 사실 영어로 쓰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영어에 친숙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 조금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내 말을 한국말로 치면 바로 영어로 번역해서 GPT에 명령어를 해주는 번역기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이 유튜브에 써머리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누르시면 그 밑에 자막이 나오고 그걸 요약해주는 GPT 기능도 있으니까 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설치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AI PRM이라고 하는 이 기능도 쓰시면 카테고리별로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소설이면 소설, 아니면 뭐 광고면 광고 쪽으로 누르시면 그 광고에 맞는 명령어를 찾을 수 있게끔 쉽게 해놨습니다. 이런 기능도 한 번씩 써보시면서 나는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 아까도 라이팅 제일 같은 사이트는 아예 구축이 돼서 써놨지만 저는 그냥 GPT에다가 물었습니다. 나비, 겨울, 고통 이 세 가지 단어로 시를 써줘. 그럼 이렇게 써줍니다. 또 한 번 또 물어봅니다. 이 시 말고 좀 다른 버전으로 해줘. 그리고 만약에 시인이 있다면 이런 시인의 스타일로 써줘 라고 하면 또 써줍니다. 그걸 다시 번역기에 돌려서 한국말로 번역하신 다음에 자기 말로 교정하시는데 교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철학과 내 시에서 이 시에서 뭘 내가 나타내고 싶은지가 뚜렷하시면 교정 보기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글을 쓰다가 사실 첫 문장을 못 써서 글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쓰다가 중간에 막히면 다음에 산책하고 돌아와서 이어갈 수 있지만 첫 문장부터 쓰기가 너무 두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에세이 한 편 써줘. 한 달 후에 책을 낼 생각이야. 부탁해.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얘가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문장을 서두로 해서 글을 써주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잘 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내가 다시 바꾸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챗GPT에도 프롬프트라고 있는데 명령어입니다. 사실 이 명령어를 가장 잘 쓰는 분이 누구냐?
프로그래머 개발자들입니다. 이분들은 파라미터 명령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 인공지능한테 어떤 명령어를 쓰면 잘 나오겠다는 거, 결과물을 잘 뽑아낼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도 그 명령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냥 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 말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는 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에 짧은 스토리 써줘. 이런 캐릭터로 갖고 말이야. 그 다음에 시를 써줘. 나가 자연의 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시를 써줘.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캐릭터,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장면을 넣어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넣어서 잘하면 잘할수록 얘는 잘 뽑아냅니다. 제가 한번 집에서 나온 달팽이가 콩밭에서 날아다니는 나비를 처음 보았어요. 달팽이는 나비가 자신과 다르게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나비에게 다가가 대화를 걸었어요.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써줘 했더니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동화책을 만들기 전에 내가 키우던 달팽이가 꿈을 찾아서 다른 세상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처음 만난 매개체가 나비였던 거예요. 그 나비를 보고 너무 신기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동화책에 삽입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좀 대화를 좀 나눠줄래? 라고 하면 GPT가 이게 나눠주는데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다시 내 말로 바꿔서 조금 살을 붙이고 다듬으시면 인공지능이 쓴 것 같지 않네?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쓴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 냄새가 많이 나는지 적게 나는지 AI 컨텐트 디텍터라고 있는데 이걸 한번 넣어보시면 이거는 인공지능이 만들 확률이 뭐 100%, 70% 너무 많이 인공지능 냄새가 난다면 내가 굉장히 많이 사람 말로 바꿔서 다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림책, 동화책 만드신 분들을 보면 이걸 쓰셔가지고 한번 표절 검사기처럼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이제 그림책을 만드는데 스토리 점프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제가 보기엔 직관적으로 그림책을 이미지만 넣고도 잘 만들 수 있게 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비커머 시카타 워리어라고 하는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이 그림책을 만들 때는 제가 5시간이 걸렸습니다. 별로 크게 걸리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매미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나 또 그 준마음 난독정원에서 한번 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걸 했더니 5시간 만에 글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2장이고요. 이제 이후에 모든 이 그림은 다 미드저니에서 뽑아낸 겁니다. 생각보다 본인이 명령만 잘 주면 그림을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릿 점퍼처럼 그림책을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소개해줘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캔바에서도 만들어서 그림책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사이트에다가 내가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요즘 가장 내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줘. 나는 지금 사실 그 동화책을 처음 만들어 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거기에 많은 사이트를 추천해 주시는데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강의를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강의 제목을 뽑아줘.
아니면 마사 간다놀이처럼 그렇게 카피라이트를 좀 써줘 하면 써줍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제목을 뽑아서 강의 제목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건 본인이 보시고 가장 적합한 강의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강의 개요도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동영상 및 PPT를 제작해 봤는데요. 여기가 챗GPT하고 피토리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서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PT와 PICTORY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AI가 만들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디지털 그래픽 및 영상에 대한 영향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이 자, 아까 보셨던 거는 챗 GPT에서 아까 피토리에서 바로 내가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영상을 만들어줘 하면 자기가 자동으로 대본을 써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공지능이 그걸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영상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고요. 이건 브로도 이제 AI 기능이 탑재됐고요. 이제 유료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브로에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은 그냥 돈 내고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브로가 만들어준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야 할 것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이 해야 할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이 없거나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일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일상생활이 보다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요 브루 같은 경우에 이미지 보시면 인공지능이 만든 거거든요. 여기 브루도 자동으로 이미지를 다 영상에다가 넣어주는데, 가장 이상하다 싶은 건 본인이 이미지를 다시 빼내고, 그 다음에 문장도 내 문장으로 짧게 다시 단축해서 쓰시면 냄새가 더라고요. 브루를 통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이 사이트 소폼이나 여러 가지 동영상을 계속 명언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신 분들도 있던데, 굉장히 빨리빨리 매일매일 올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PPT가 있는데요. 이 PPT는 이거는 자동으로 PPT를 만들어줄 수 있는 톰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내가 인공지능으로 이런 이 내용으로 내가 PPT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이미지까지 다 삽입한 다음에 거기에 텍스트까지 다 써줍니다. 그러고 나면 본인이 이미지나 텍스트를 다시 수정 보시면 좋은데요. 이거 잠깐만 보실게요. 일단 저는 리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딥백 초프라라고 하는 영성가가 얘기한 우주 리듬을 타라. 그러면 인생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지복에 이른다 라고 하는 건데요. 딥백 초프라, 대부분 영성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은 만나보게 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우주 리듬을 타라고 하는 거는, 우주가 당신을 통해 거침없이 흐르도록 통할 때 당신은 힘들지 않아도 자유롭고 충만해.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가셔서 강연장에 나 바로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없다 라고 하시면, 인공지능한테 나 이런 주제로 쓸 거야 라고 하면 자동으로 PPT를 형성해 주고요. 이미지라든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본인이 읽어보시고 만들어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자, 아바타를 생성해 봤습니다. 사실 왜 아바타를 관심이 있었냐면, 내가 유튜브에 내 얼굴을 보이는 것보다는 아바타가 얘기를 하게 하고 아바타가 돌아다니게 하면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아바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AI를 통해서 초상화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요 이미지가 또 이렇게도 바뀝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중반 리딩 클럽 후속 프로그램 아람 정원에서는 AI 인공지능 글쓰기에 관련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DID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유료로 많이 전환이 돼서 이게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은 또 쓰시더라고요. 요게 아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바타를 통해서 이렇게 DID에다 넣으면 음성을 넣어주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건 픽사로 만든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사이트를 찾아보면 이미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내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 시키면 만화처럼 그려줍니다. 근데 이 만화를 또 어떻게 해주냐, 얘가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화 시켜줍니다. 한 48가지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요런 거랑 요런 거는 동영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동영상에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생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바타를 넘어서 그림은 진짜 제가 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명령어를 잘 쓰느냐에 따라서 예술적인 작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령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이미지 사이트 2가지, 자기 올려놓은 업로드 사이트 주소 2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설명해주고 그 앞에 뒤에다가 파라미터라고 해서 매개 변수 명령어를 넣어주는데요. 요거와 관련된 거 굉장히 잘하신 분들은 고컬로 뽑아냅니다. 요걸 통해서 이미지 컨테스트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미디저니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도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어떻게 쓰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시면 톱봐 보시면 굉장히 본인한테 잘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미드저니 이렇게 쓰다 너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웹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뭐 스타일은 어떻게, 조명은 어떻게 선택하고, 내 아티스트는 어떤 아티스트, 고갱, 고, 뭐 피카소 골라. 그리고 뭐 색깔은 어떻게, 이런 식의 뭐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 여기에 맞는 프롬프트가 생깁니다. 이거 그대로 미드저니에 갖다가 넣으시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미드저니에 만든 시집을 낼 때 썼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뽑아보고 너무 놀래서 인공지능 글쓰기보다 그림 뽑아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퀄리티가 너무 좋겠다. 이건 드림바이 온부인데 약간 사이트마다 뽑아내는 질이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못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이 보시면 이 그림 속에 있는 캐릭터들이 되게 엉성하게 보일 게 많아요. 눈, 코, 입이 별로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좀 일그러져서 나오는데 나머지의 거는 굉장히 학풍이랑 여러 가지가 달라서 쓸 때마다 다르고요. 이게 새벽 도서를 하는 사람,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좀 그려줘 했더니 얘가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이것도 본인이 명령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2D에서 3D로 이제 3D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진을 넣으면 이렇게 3D로 모핑해 줍니다. 이러고 또 명령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분이 보내준 여유 있는 삶이라고 하는 대표님이 단톡방에서 올려준 사진인데 양재천 사진이라고 합니다. 양재천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모핑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어를 어떻게 주느냐? 뭐 시네마틱 영화 효과를 줄 건지 아니면 3D 블렌더라고 해서 만화처럼 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어에 따라서 이 영상의 모핑 바뀌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간단한데요. 사진을 넣으면 약간 2D에서 약간 3D 좀 반 정도의 형태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이게 바꿔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조금 흥미를 갖게 하려면 이런 사이트도 아시면 좋으시겠죠. 저는 폰트도 만들었습니다. 이젠 인공지능 사이트를 통해서 폰트도 일주일이면 나오더라고요. 되게 쉬웠습니다. 이렇게 1분 만에 12가지 글자를 쓰고 이걸 찍어서 이 사이트에 올리면 일주일 후에 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 글씨체 이름은 이렇게 스위치 본만 이렇게 식으로 써놨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제 그 폰트로 만든 이제 글씨체입니다. 요걸 제가 이따가 몇 가지 자료랑 함께 오신 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48자를 쓰면 더 내 글씨체와 유사해지는데 일단 한번 시험 삼아 해봤고요. 네, 로고도 만들어 봤습니다. 로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곳에는 진짜 굉장한 옵션들이 있어요. 뭐 마케팅용으로 쓰실 건가요? 뭐에 쓰실 건가? 옵션별로 다다다 눌러서 만들어주면 이렇게 제 스위치 본만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나왔는데요. 이것도 있지만 아까 그거는 유료고요. 이거는 스위치 본만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이제 만들 수 있는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로고 메이커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로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약간 좀 늘 보던 거 좀 새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갖다가 캔바나 미리 캔버스에서 자기가 다시 변형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곡도 가능합니다. 여기 저는 사실 음악에 좀 관심이 없는 편이었는데 작곡을 통해서 이걸 어디다가 코드를 넣고 막 이렇게 짜주면 이걸 어디다가 인공지능 사이트에 넣으면 노래를 부르주는 외국 사이트 안 됩니다. 영어로 우리가 유튜브를
건에 걸리는 경향이 굉장히 제 콘텐츠에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아까 웹 얘기하셨잖아요. 브랜처.ai로 들어가시면 앱을 자기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나는 미드저니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코드를 넣어가지고 만들어봐 하면 앱 생성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샘플링으로 보내주는 게 뭐냐면 스토리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너 이 줄거리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주요 캐릭터의 이름이 뭐야? 수세미야. 근데 어떤 내용이야? 꿈을 찾아서 멘토를 만나는 그런 얘기를 써줘 라고 하면 이렇게 써줍니다. 어느 날 수세미가 있었는데 얘가 꿈이 있었는데 어떤 꿈이냐? 작가가 되고 싶어. 유명한 작가. 근데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그래서 방황하고 있다가 이 꿈을 성취하려고 이제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마법의 숲속에 자기가 있는 걸 발견해. 그리고 방황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광경에 도취돼서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써나가지고 가는데 보통 영혼 서자 구조 그 플롯을 많이 따라갑니다. 이걸 보고 본인이 다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캐릭터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인 기업가로 성장하려면 필요한 게 뭔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기본적인 공식은 유튜브 콘텐츠 만들어 영상 만들고 전자책 출판하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강의 개설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 모집을 하고 블로그도 만들어서 수익화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자기 콘텐츠 팔고 이런 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단계이고요. 여기 쇼폼도 요즘에 이제는 수익화되다 보니까 쇼폼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은데 여기에 그 구피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탑 16가지. 이분은 이걸 사용해서 이제 쇼폼 만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쇼폼을 만들 때 여기저기 쓰지 마시고 이거 몇 가지를 써가지고 단시간에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몇십억의 슈퍼 뒤늦게 틱톡에 재미 붙인 할머니는 편집에 싹고수가 됩니다. 연출부터 기획까지 완벽하지 않나요? 근데 이 할머니 굉장히 나이 드신 분입니다. 늦게 배워서 샵 고수가 됐습니다. 편집에.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아니면 나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할머니처럼 재미를 붙이시면 이렇게 깜찍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또 쇼폼에 제가 또 주의 깊게 본 게 뭐냐면 이분은 되게 상담을 해주시는데 상담 전문가처럼 자기의 경험담과 지혜를 녹여가지고 음식을 만들면서 해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었고 어머니는 저를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키우려고 노력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마찰이 있었고 욕설과 손찌검으로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지금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저는 아직 과거의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저를 바르게 키우시려고 그러셨단 걸 알고 있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폭력을 쓰시던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이젠 매일 아침 얼굴을 맞대는 것조차 끔찍하다고 여겨집니다. 자기의 상처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두부티긴 만들었어. 나는 어떠한 일에서도 폭력을 사용하는 건 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교육의 과정에서 폭력이 허용되는 분위기였어. 자기 어머님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잘 모르셔서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자기의 아픔과 어머님을 싫어하게 된 마음은 스스로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아. 어머님이랑 같이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 상처가 굳어버리기 전에 치료해야지 자기야. 고민 그만! 네, 고민 그만. 이분의 콘텐츠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상담을 해주는데 자기가 그 상담자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생각보다 이 젊은이가 굉장히 잘 그리고 지혜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놀랐고요. 또 하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한테 직업이 뭔지 물어보는 외국의 쇼츠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게 한국에 또 다시 넘어와가지고 어떤 분이 이걸 또 따라서 압구정동이나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선생님 직업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처럼 그렇게 좋은 차를 타려면 어떻게 성공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이트가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의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Hey, excuse me. I love your car.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Like, how did you get the car? Our dad bought it for us. We don't work. Love your car. What do you do for a living? Porno music producer. You're a music producer. Porno music. Porn? Yeah. Hey, excuse me, man. I love your car.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make gains, bro. I can see that, man. You're huge. Hey, yeah, thanks, Make man. it. So, like, you lift for a living? Yeah, I'm a bodybuilder, bro. What's up? What do you do? We do real estate. We sell Dogecoin. Really? Yeah. Hey, man. Love your car. What do you do for a living? Bitcoin. We just work hard. We work extremely hard. Hey, love your car. What do you do for a living? Real estate and sales. Real estate and sales. You guys are vibing. Thank you. Excuse me. I love your car.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drift cars for a living. You drift cars for a living? Yeah. Yeah, I feel like I've seen you somewhere. Yeah, that makes sense. 네, 이처럼 이분 여기에 나오는 영상을 보다 보면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 다양한 직업 중에 이런 것도 해서 돈을 버시는구나라는 걸 유출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자주 보고 있는 편입니다. 요즘은 움직이는 영상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런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영상 돌아가는 이미지 배경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거기는 사람을 만화로 바꾸든지 아니면 클레이 영상처럼 만들어준다든지 하여튼 굉장히 영상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이 사이트가 런웨이인데요. 저는 만약에 유료로 구입한다 그러면 이걸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처럼 영상도 이제는 인공지능 사이트에서 불가능한 게 없어서 영화 제작자나 광고 영상 만든 사람들도 이제는 뭐 3일 걸릴 거, 한 달 걸릴 것도 요거 사이트를 이용하면 5시간 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편집이. 저는 이렇게 제가 인공지능 사이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서 이렇게 맵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크티라고 하는 곳인데 내가 이렇게 상점처럼 스마트 스토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오픈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다라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요즘 주말 미팅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낭독 프로그램, 필라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제 목소리를 잘 다듬어서 그 오디오를 다시 따서 그게 플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오디오 플랫폼에다가 이렇게 다시 올려서 제작해서 판매할 생각이 있거든요. 장기전 계획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AI야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계획 중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저는 AI 통해서 하는 부분에 따라해보고 나는 이런 점이 좀 불편하고 이건 좀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좀 후속 프로그램에서 리뷰 프로그램처럼 만들려고 핫다후인, 핫한 걸 따라해보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늦깎이 디지털 입문생을 위한 코칭 강좌를 개설해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웃집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그런 거는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잡아주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냥 가전제품 처음 들어왔을 때 만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망가질까봐, 고장날까봐. 그런데 눌러보면 작동 가능하고 문 열어보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 사실을 알 때까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그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AI가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 그런데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즉 AI를 사용해야 당신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삶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저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독창적인 예술가가 되어야지만 그냥 AI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AI를 사용하느냐 못하느냐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사용하시되 이걸 얼마나 잘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억 아니면 이거는 이제 글쓰기에서 비판적인 사고력, 그러니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런 상상력과 비판적인 사고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고 글을 써야 된다는 이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강홍국 교수님의 이렇게 동영상을 찾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패스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일단 믹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려는 것을 좀 섞어서,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 지금 있는 것과 다른 걸 어떻게 섞어볼 건가, 그래서 어떤 AI 사이트를 찾아서 얘랑 섞어서 다른 걸 만들어 볼까, 이런 시도가 좀 필요하다. 또 하나, 예술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다. 피카소나 고어나 뭐 괴테처럼 글을 잘 쓰고 이런 천재성을 담보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새롭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던 부분을 내가 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내보낸다면 그건 바로 내가 예술을 하는 거랑 똑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습입니다. 여기에 윤여정 씨한테 비결이 뭐냐고 아카데미 여유조연상을 받았을 때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의욕을 잃을 때나 우위를 구해주는 건 연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탁월함은 바로 그게 타고난 게 아니라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다시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이 저한테 가장 일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랙티스가 연습이 우리를 구해준다라는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도전하기 힘들더라도 한 번씩은 더 해보시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적절하면 나중에 판단하라고 지금 내가 보여주는 게 별 볼 일 없거나 하찮게 느껴지더라도 그건 나중에 평가받으시고 일단 올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만들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소설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발견의 진정한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여주는 것,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의 익숙한 풍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된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남깁니다. 저는 이렇게 스위치 본만 스튜디오라고 해서 같이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